뒤에 빠르게 정확히. 지금 여기 감각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나온단 말이야. 하여 어차피 이거 중3 때 다시 앞부터 할 거라서 걱정하지 마. 알지? 주야 지금 감각기관이 이게 4단원인데 뒤에서부터 하는 이유가 지금 시험 안 끝난 학생들도 있어서 뒤에서부터 하는 거고 어차피 이게 아마 1학기 시험범위야. 알지? 주야. 그래서 감각기관이 뭐하면 느낄 감자에 깨우칠 각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느껴서 깨우친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빛 봐서 세상을 보잖아. 또는 우리가 뭔가를 만져서 세상을 느끼잖아. 맞지? 그러니까 뭔가 보고 시각 그리고 맛을 보고 촉각 맛을 보는 건 미각이죠. 만미자에 느낄 각자 깨우칠 각자 미각 그리고 닿는 거를 깨우친 거 촉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감각이라고 불러요. 안 어렵죠? 이 감각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눈을 할 건데 눈은 시각이 돼 있는데 시각이 시각 보일 시자에 깨우칠 각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빛을 봐서 깨우치는 거야. 빛도 일종의 에너지잖아. 주야 맞지? 그 베란다에 처음에 베란다에 앞에 딱 아침에 해가 떴을 때 왔을 때 딱 베란다 앞에 있으면 햇빛을 받으면 따뜻하잖아. 맞지? 그래서 똑같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이 에너지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뇌로 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뇌에서 처리하는 걸 봐주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뇌에서 처리하는 거를 봐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빛이. 그래서 실제로 눈을 한번 볼게요. 눈은 실제로 가장 큰 틀이 맨 앞쪽도 봐야 되는데 눈 맨 앞에 보면은 우리가 사실 항상 공기랑 맞닿고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공기랑 항상 맞닿고 있으니까 공기에서 맞닿고 있는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뿔처럼 튀어나와 있는 막이라 해서 뿔 각자에 꺼풀 맞춰서서 눈꺼풀 이런 말 들어봤죠? 각막이라 불러요. 각막은 말 그대로 눈 맨 앞에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얘를 지켜주고 있어요. 왜냐면 공기랑 맞닿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각막이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실제로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뭐라 부르면은 눈동자 동자의 구멍 공자로서 동공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안으로 이제 빛이 들어가는 거지. 눈동자의 구멍으로. 근데 이 눈동자의 구멍 이 바깥쪽은 뭐가 있냐면 홍채라는 게 있는데 홍채가 뭐지? 홍이 무지개 홍자에 채색이 할 때 채자야. 그러니까 무채색이라만 들어봤지? 검은색, 하얀색은 색이 없잖아. 근데 색이 있는 거를 채색이라 부르는데 이게 무지개처럼 채색을 띈다 해서 이는 홍채야. 왜냐면 인종마다 유전자 엄마 아빠의 유전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외국인 중에서 파란색 눈도 있고 초록색 눈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유전자에 따라서 눈 색깔이 무지개 색깔 마냥 다르다 해가지고 이름이 홍채야. 근데 자 주의할 게 있는데 홍채에 덮여있지 않은 곳이 눈동자의 구멍이야. 그래서 책 보면 실제로 이 홍채에 둘러싸이지 않고 뚫려 있는 곳만 빛이 들어오고 이 홍채를 말 그대로 눈동자 구멍을 바깥쪽으로 메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왜 메우고 있냐면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홍채가 사실 구멍이고 그러니까 홍채가 이게 사실 근육이고 동공은 그냥 구멍이야. 구멍.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뚫려 있는 구멍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홍채가 확장을 하면 눈동자 구멍이 작아지는 거고 홍채가 수축을 하면 눈동자 구멍이 커지는 거야. 확대된다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홍채가 확장하고 축소하면서 눈동자 구멍, 동공이 축소되고 확장하고 반대로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되면서 우리 눈을 지켜주는 거야. 예를 들어 주야, 예를 생각해봐. 우리가 낮에 햇빛이 과하게 들어오잖아. 근데 밤이랑 낮에랑 눈에 들어오는 빛이 다르면 될까?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눈 맨 뒤에는 실제로 빛이 들어오면은 이 빛 에너지를 전기 신호 바꿔가지고 뇌로 쏴주는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이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손상당하면 우리는 못 봐. 절대 못 봐. 뇌가 멀쩡해도 못 보고 뇌랑 눈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거를 이제 귀신 신자에 진할 경자라 불러서 신경이라 부르는데 실제로 이 신경도 결론적으로는 눈과 이 뇌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안 되고 얘도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게끔 이 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주는 이 세포도 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빛이 과하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홍채라는 게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홍채는 말 그대로 빛을 조절하는 근육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쪽 앞에 쪽 하기 전에 이제 뒤쪽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눈 가장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거를 뭐라 보면은 가장 바깥쪽에 딱딱하다 해가지고 딱딱할 공자의 꺼풀 막져서 공막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딱딱하게 덮고 있는 막이라서 공막이라 부른다. 이거 주의해줘야 돼. 실제로 그 흰자 위라고 보면 돼요. 지금 우리 사람 눈 봤을 때 여기 하얀색 있잖아. 하얀색 맞지? 이게 딱딱하게 눈을 감싸고 있어. 왜냐면 눈이 바깥쪽 외력에 바깥쪽 힘에 의해서 이제 눌렸을 때 눈이 쉽게 들어가면은 눈 손상당하겠지 맞지? 그래서 바깥쪽을 딱딱하게 감싸고 있다 해가지고 이름을 딱딱할 공자로 써. 그리고 눈이 딱딱한 바깥쪽이 이제 공막인데 그 바로 아래쪽이 순서 알고 있어 대수야. 순서 안쪽에는 뭘 또 감싸고 있냐면 얘가 줄기처럼 돼 있어. 줄기처럼 이어져 있다 해가지고 이 이름을 뭐라 보면은 줄기 맥자에 이을막 락자 써서 맥락막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줄기처럼 이어져 있다. 줄기처럼 이어져 있는 게 덮고 있다 해가지고 맥락막이라 불러. 지 혹시 이름만 들어봤어? 맥박 들어봤지? 맥박. 이 맥이 동맥 정맥할 때 예전에 중학교 때 기억나? 맥이 줄기 맥자야. 줄기처럼 이제 길다랗게 해가지고 맥이라 부르는데 걔가 이어져 있어. 그럼 얘가 뭐냐? 이 정체가 뭐냐? 얘가 놀랍게도 점으로 돼 있어요. 우리 그 아는 점 있지? 점. 검은색인 멜라닌 색소로 돼 있는데 이 멜라닌 색소로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야 어렵지 않아. 이 멜라닌 색소 돼 있는 게 우리 눈 안을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야. 왜냐면 자 아까 기억나나 주야? 눈동자 구멍으로 빛이 들어왔어. 근데 빛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 빛이 일부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빛이 들어오면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눈 안을 어둡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은색 멜라닌소로 돼 있는 줄기처럼 이어져 있는 막으로 감싸져 있어야 돼. 눈 안이 어두워야지만 실제로 한 줄기의 빛을 잘 볼 수 있겠지. 예를 들어 우리 불을 끈 상태로 후레쉬를 붙이면 잘 보이듯이 맞지 주야? 그래서 실제로 가장 바깥쪽 눈을 지키기 위해서 딱딱하게 있다 해가지고 공막 그리고 그 안쪽은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줄기가 멜라닌소가 줄기처럼 이어져 있다 해가지고 맥막 이렇게 지우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안쪽은 뭐라고 부르면은 이제 얘가 그물처럼 세포가 이루어져 있어 지우야 이렇게 그물처럼. 그래서 혹시 이름만 들어봤어? 그물망자 세탁망 들어봤지? 색탄망. 그래서 그물처럼 돼 있는데 커플처럼 감싸고 있다 해가지고 이름이 망막이라고 불러요. 그물처럼 돼 있다. 근데 이 그물처럼 돼 있는 애가 정체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볼 수 있게 깨우쳐주는 세포요. 시각 세포야. 그러니까 주야 이 동공에서 빛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홍채가 확장하고 축축하면서 이제 동공을 조절해가지고 빛이 들어왔어. 근데 그 빛이 들어왔는데 얘가 딱 그물처럼 돼 있는 막에 도달해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망막에 실제로 볼 수 있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세포가 뭔 말이야, 주야? 예전에 그런 거 들어왔어? RGB 들어왔어? 빛이 삼원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빛이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빛을 보게 되는데 그 세포가 바로 여기 안에 있어. 알았지? 그래서 망막이 없으면 우리 세상을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시야세포가 실제로 이게 체크물이 그러니까 그물처럼 돼 있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그물처럼 돼 있다 보니까 시각세포가 어느 일정 부분에는 많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밀집해서 들어오는 곳을 뭐라 부르면은 그래서 얘를 이 시각세포가 노란색이라고 불러서 노란색, 황색, 그러니까 황색이 얼룩처럼 돼 있다 해가지고 이름은 황반이라 불러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황색 이 뇌가 마치 체크무늬처럼 모이는 곳이 있다가지고 황반이라 부른다. 자 기억해야 돼. 망막에서 시각세포가 많이 모이는 곳이 황색이라 가지고 황색의 얼룩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이름이 황반이야. 왜 체크무늬처럼 돼 있잖아. 망막이 망은 뜻이야. 그물망자지. 그래서 실제로 가장 시각세포가 많이 모인 곳이 망막 중에서 황반이라 부른다. 이까지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지금 거의 다 했고 이게 앞쪽할 건데 이거 봐봐. 자 어렵잖아. 봐. 실제로 여기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양쪽에 빛을 모아주는 장치가 있어. 그 모아주는 장치가 뭐냐면 바로 이 똑같이 근육인데 이 근육의 이름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불러요. 가늘 섬자에 털 모자에 몸체자 선모체라 부르는데
이게 지 혹시 닭가슴살 좋아해? 닭가슴살 좋아하는 거야? 아니 닭가슴살이나 닭도리, 그러니까 닭다리 그때 보면은 그 근육 보면은 결이 있지, 결 맞지? 일자로. 그래서 실제로 마치 가느다란 털처럼 있는 몸체, 그러니까 근육 덩어리라 가지고 결이 있어. 그 결대로 어떻게 하면 얘가 이렇게 돼요. 결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 얘가 이 결이 있는데 얘가 뭘 움직이면 안 되냐면 여기 중앙에 물처럼 맑은 몸체라 불러서 수정체라고 있어요. 물 숫자에 맑을 정자에 몸체자. 물처럼 맑은 몸체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빛이 들어왔어. 빛이 들어왔는데 얘가 물처럼 맑으니까 통과를 할 거 아니가. 근데 얘가 보니까 수정체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볼록 렌즈처럼 보이지. 그치야? 그래서 얘가 빛이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빛이 모이게 돼요. 근데 이 선모체는 수정체와 맞닿고 있어가지고 이 수정체를, 그러니까 선모체가 이제 수축을 하면 이렇게 수축해요. 그치? 얘가 수축을 하면 요런 식으로 수정체 안쪽으로 말리도록 아래는 선모체가 위로 밀어버리고 위는 선모체가 아래로 밀어버려. 그러면서 그럼 수정체가 두꺼워져. 그러면서 얘가 실제로 선모체가 수축을 하면은 동그래지다 보니까 실제로 빛의 굴절이 많이 되고 이 소라살? 이 소라 빨리 찍어볼까? 그래서 영상 찍고 있으니까 기억 안 나면 봐야 돼.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얘는 두꺼워지고 얘는 얇아지는데, 근데 이거 봐봐. 저기 봐봐. 실제로 이 선모체가 근육인데 제가 말했잖아. 가느다란 털처럼 돼 있으면 근육이 결이 있다고 배웠잖아. 맞 결. 그쵸? 닭가슴살 생각하면 닭가슴살. 그래서 수축하면은 양쪽으로 밀어버려가지고 동그래지고, 그리고 선모체가 늘어뜨리면은 그거 뭐라고 하면 이완했다고 불러. 느릴 이자 느릴 완자 늘어뜨렸다. 그렇게 늘어뜨리면은 선모체가 양 아래는 아래로 물치고 위는 아래로 펼치면서 실제로 이 수정체가 다시 얇아져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 지우야. 이거 외우지 말고 예술도 기억해야 돼. 이거 외우지 말고 얘들아. 선모체가 수축을 하면은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예술 어디 피냐면 116쪽. 뒤에서부터 할 거야. 아직 시험 안 끝난 애들 있어가지고 뒤에서부터. 그래서 선모체가 수축을 하면은 두꺼워지고 수정체가, 그리고 선모체가 이완 늘어뜨리면은 양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얇아져요. 근데 얇으면은 뭐 어떻게 되면 얇으면은 먼 곳을 보게 되고 두꺼우면은 가까운 곳을 보게 돼. 이유가 뭐냐면 봐봐. 이유가 빛이 들어왔어. 봐봐. 뚜껑 묻었게 얘들아. 빛이 들어왔어. 빛이 얘들아 배웠어 1학년 때. 횡파를 배웠어. 기억나 얘들? 횡파. 얘들아 이거 봐. 봐봐. 빛이 보면 무조건 아래부터 들어가. 골부터 먼저 들어가. 기억나 얘들아? 너희들 그 파동할 때 배웠잖아. 마치 빛이 파동인데 너희들 빛 받으면 따뜻하잖아. 맞지? 에너지죠? 마치 산 모양 닮았다 해가지고 산 이름으로 쌤 땄다 했죠. 산과 산 사이에 정상은 우리 수능말로 마루라 불렀고, 산과 산 사이에 들어간 부분을 골짜기라 불렀어요. 골이라 불렀죠. 빛이 얘들아 횡파로 오는데 수능 들어왔을 때 수정체가 고체고 여기가 지금 기체잖아 상태가. 그래서 골부터 먼저 들어가면 빛이 고체보다는 기체보다는 고체가 입자 배열이 더 가깝제. 그래서 빛이 방해를 많이 받아서 느려져. 그 다음에 나오는 순간 빨라져. 이렇게 빛이 바뀌어요. 봐봐 얘들 다시 나오는 순간 기체잖아. 입자가 촘촘하지 않죠. 방해를 많이 덜 받으니까 빨라지고 느려지고 빨라지고 하면서 기억나 얘들아? 기억나? 그래서 볼렌즈는 빛이 모여졌어. 그래서 실제로 자 기억해들아. 수정체, 물처럼 맑은 몸체란 뜻이야. 왜? 왜 물처럼 맑아야 돼? 빛이 투과해야 되니까. 빛이 투과해서 어떻게 해야 돼? 빛이 들어오면 모여야 돼. 어디 모여야 되나? 시계세포가 모이는 망막에 모여야 돼. 망막이 뭔 뜻이냐? 시계세포가 모이는데 그물처럼 돼 있다 했으니 망막이었어. 아까 기억나? 지금? 얘들 봐봐. 얘가 그물처럼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시계세포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이 겹치는 부분이 이름이 황반인데, 이름이 왜 황반이냐면 시계세포가 황색에서 그래.
황색인데 얼룩처럼 돼 있잖아. 그래서 이름은 황반이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주의할 건 뭐냐면 수정체와 성모체를 합쳐서 뭐라 보면 이렇게 불러요. 원근 조절한다 불러요. 원근 조절. 원근 조절이 뭐냐면 멀 원자에 가까울 근자야. 그러니까 이 수정체에 들어오면 멀고 가까운 걸 조절한다 해가지고 이름이 원근 조절한다 하는 장치라 불러요. 알았지? 자, 수정체가 성모체가 수축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빛이 더 많이 굴절되니까 상이 앞에 있는 애를 볼 수 있는 거야. 가까운 애를 볼 수 있어. 근데 성모체가 이완해. 이완하면 어떻게 된다 쌤이? 다시 양쪽으로 잡아당기는지 늘어뜨린다지. 그러면은 수정체가 얇아지면서 빛이 굴절을 잘 못하게 돼. 봐봐. 느렸다가 빨랐다가. 봐봐. 느렸다가 빨랐다가. 굴절을 조금 안 하지. 빨랐다가 느렸다가. 봐봐 얘들아. 얘가 두꺼우면은 굴절을 많이 하지. 근데 얇으면은 굴절을 덜 하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체크할까? 천천히 보자. 천천히. 얘들아, 자, 다시 할게. 다시. 그래서 영상 찍고 있으니까 늦게 온 사람 봐. 나중에 얘들아 이거 봐야 돼. 그래서 눈은 이 구조가 다 끝이야 얘들아. 마지막 정리하자면 눈은 얘들아 생명과학은 명칭이 지어진 데 이름이 있어. 너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막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 동물과 에너지 배웠잖아. 맞지? 식물도 배웠고. 근데 동물이든 식물이든 결론적으로 명칭에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진화로 그래, 진화로. 우리가 이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었어. 빛이 과하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 빛을 과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홍채가 근육이니까 홍채 확장해가지고 눈동자 구멍을 줄여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 낮에는. 근데 실제로 너희들 밤에는 홍채가 수축해가지고 동공이 커지면 빛이 잘 들어오도록 해줘야 돼. 왜?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알았지 얘들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들아 실제로 자 기억해야 되더라. 동공, 눈동자의 구멍자, 눈동자 동자의 구멍공자, 동공은 실제로 주연 다음 주 시험이지 맞지? 빠르게 풀어보자. 나머지 볼게. 나 둘이는 볼게. 자, 쌤 한 20분 뒤에 보러 갈게 얘들아. 나머지 문제 풀고 있어봐. 자, 그래서 눈동자 동자의 구멍공자, 동공과 이 지금 바깥쪽에 있는 홍채는 명암 조절한다고 불러요. 기억해. 그리고 수정체와 성모체는 원근 조절한다 불러요. 알았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얘들아, 눈은 끝났어. 눈은 끝났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강조하고 보자면,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이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가 빛이 들어오면은 이 시각세포가 전기로 바꿔준 다음에 실제로 신경으로 쏴줘요. 시각신경으로 쏴주면 뇌의 뒤통수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었어 얘들아? 너는 그 격투기나 복싱에서 보면 후두부 가격했을 때 반칙이라 돼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전기 신호가 후두부 쪽에서 이 이미지를 그려줘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 신호가 정확하게 뒤통수 가가지고 세상을 보게 만드는 거야. 신기하죠 얘들아? 그래서 뇌가 파괴되거나 신경이 파괴되거나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들이 파괴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절대 못 봐.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그 시각신경이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시각신경이 들어오는 부분은 여기 길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길에는 길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이 길에는 시각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각세포가 없다 보니까 여기 부분을 이렇게 불러요. 보이지 않는 지점, 맹점이라 불러요. 맹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지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거의 다 했고 너희들 118쪽 얘들아 볼게. 118쪽 118쪽 얘들 귀 볼게요. 귀 귀 볼게. 그냥 귀를 보면 봐봐. 귀를 보면 귀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있는데 얘들아 귀도 뭐야? 귀를 듣는 거지. 얘들아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 감각기관을 배우고 있지. 그러니까 귀를 보면은 얘들아 얘가 마치 바퀴 모양처럼 닮았다 해가지고 이름이 귓바퀴야. 어때? 바퀴처럼 말려 있지? 그치? 왜 말려 있냐? 소리가 들어오면은 소리가 한쪽으로 잘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야. 자, 그리고 이 귓바퀴는 결론적으로 소리가 잘 모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려 있는데 말려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근데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뭐라 부르면은 여기를 바깥쪽의 길이라 불러서
귀 이자의 바깥 외자, 귀의 바깥쪽의 길이라 해서 이름 웨이도야. 안 어렵죠? 이 웨이도는 말 그대로 그냥 안쪽과 바깥쪽을 연결하는 그냥 길뿐인 거야. 얘가. 여기에 실제로 너희들 귀지가 찾아 귀지가. 그러면 너무 안쪽으로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귀지 생기는 거지. 알았지? 그게 귀지 생긴 자연스러운 거지, 맞지 얘들아? 자, 근데 여기 안쪽에 마치 공기가 차 있는데 공기가 우리가 선생님이 말하면 공기가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이 안쪽을 때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안쪽이 왜 이 막이 있냐면 이 막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우리가 뇌에서 느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마치 북처럼 친다 해가지고 이름이 고막이야. 북고자의 북고자의 꺼풀 막자서 고막이라 불러요. 이 고막은 얘들아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게 떨리는 게 너무 약하니까 얘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 안에 뼈가 있어. 이 세 가지 뼈가 있는 뼈는 안에가 텅 비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공명을 잘해. 그러니까 공명이 뭐냐면 울림이야, 울림. 그러니까 너는 뼈 안에가 비어 있어가지고 너는 이런 느낌이야. 산에서 너희들 그 뭐야 여기 산 높게 올라가지고 소리를 맺히면 산 반대편에서 소리가 부딪히면서 반대편도 울리잖아. 이게 산 울림을 부르는데 똑같이 귀 안에도 뼈가 있는데 뼈 안이 텅 비어 있단 말이야. 텅 비어 있는 소리가 우리가 한번 처음 소리 약하게 들었어. 근데 고막이 약하게 떨어. 근데 그 정도 소리는 들을 수 없어가지고 귀 안에서 고막이랑 뼈가 연결돼 있어. 신기하죠, 얘들아? 그래서 내가 귀 고막이 찢어지면 소리를 듣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고막이랑 귀 속 뼈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고막이 약하게 떨리면 그거를 증폭시켜주는 거야. 소리를 증폭시켜줘. 좀 증폭이 뭐냐면 얘들아 더할 증자의 산월복자. 살았게 더한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소리를 울리로 이렇게 울리면 어디로 들어가면 거기가 달팽이관이랑 또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달팽이처럼 닮았다 해가지고 이름이 달팽이관이야. 근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안에는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포가 소리가 들어오면 자 처음에 얘들아 봐봐 이 순서 기억해야 돼. 고막에서 떨었다. 근데 떠는 게 약해가지고 증폭시켰다. 기소뼈. 기소뼈가 이제 증폭시켰으니까 우리 듣게끔 만들어준 세포에 들어가. 그게 달팽이관이야. 달팽이관은 말 그대로 관인데 이 관이 말려 있어. 왜? 여기 안에 소리가 들어가면서 이 시계세포가 최대한 아니 시계세포가 아니라 청각세포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말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소리를 듣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똑같이 뇌로 가가지고 뇌 옆통수에서 소리 듣게 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눈이던 귀던 망막에 그러니까 시계세포가 파괴되든 청각세포가 파괴되든 일단 세포가 파괴되면 우리 느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재밌는 건데 뇌가 당연히 파괴돼도 우리는 듣거나 볼 수도 없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바깥에서 느끼는 자극들 그 자극을 느끼게 하는 세포들 그리고 뇌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 그리고 뇌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망가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알았지?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뭐냐면 얘들아 이 달팽이관은 청각세포가 뭐 있는데 이 소리, 음파를 전기신호로 바꿔준 다음에 전기로 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쌤 목소리 지금 들리지 얘들아? 쌤 목소리가 지금 들리는 게 뭐냐면 바로 뇌로 전기신호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뇌로 쏴줘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귀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뇌가 인지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았지 얘들아? 뇌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거의 다 했고 자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청각신경이라 부르고 너네 귀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혹시 너희들 이렇게 볼 수 있어? 너희들 그 버스 탈 때 멀미는 사람 보면 귀 뒤에 혹시 뭐 스티커 붙이는 사람 혹시 본 적 없나? 본 적 없어? 멀미 없어 얘들아? 쌤 가끔씩 예전에 어렸을 때 멀미 있어가지고 귀 뒤에 스티커 막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귀 안에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그 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귀 안에는 뭐가 있냐면 평형을 느껴주는 이 감각 평형을 느껴주는 기관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울어지면 기울여 느끼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안에 귀 안에 가장 앞쪽이 튀어나와 있다 가지고 이름을 전정기관이라 부르는데 기억해야 된다. 시험 나오니까 앞전자에 뜰점자라 불러서 뜰 앞에 나와 있는 기관이라 불러가지고 전정기관이라 부르는데 이 전정기관이라 감각모라는 애로 감싸져 있어요. 이 감각모를 확대해볼게. 확대해보면 얘들아 여기 안에 탄산칼슘 너네 기억나? 하얀색 앙금이 있는데 물에 녹지 않는 앙금 얘가 이제 귀 안에 돌덩이라 불러서 이석이라 불러요.
왜 귀하는 돌이 있냐? 놀랍게도 봐봐, 쌤이 지금 머리를 이렇게 옆으로 했어. 옆으로 하면 이 돌이 일로 떨어지지. 내가 이렇게 하면 돌이 또 다시 이렇게 움직이지. 돌이 움직이면서 여기에 지금 감각모라고 하는 마치 털처럼 감각 신경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 신경을 계속 건들지. 그러면 우리가 기울여 느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돌이 움직이면서. 신기하죠? 그래서 얘 이름은 말했지만 뜰 앞에 뜰정자의 앞전자.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서 가장 앞에 튀어나와 있는 애라 가지고 이름이 전정기관에 불러요. 얘는 기울어짐을 느껴요. 원리는 이거야. 알았지 얘들아? 원래 안 어렵죠? 그리고 봐, 전정기관 위에 얘들아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봐, 고리가 세 개가 연결돼 있는데 이 고리는 얘들아 정확하게 3차원으로 돼 있어. x, y, z축. 수학에서 했는데 그 평면 좌표기 배웠지? 근데 이건 3차원의 좌표기인데 봐봐, 이 지금 전등기관 위에 이 고리가 왜 있냐면, 자, 고리가 얘들아 정확하게 x축, y축, z축 정확하게 수직으로 돼 있단 말이야. 수직으로 이렇게. 근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회전을 x축으로 하든 y축으로 하든 z축으로 하든 3차원의 공간으로 살고 있잖아. 맞지? 너는 가로, 세로, 높이 3차원이잖아. 맞지? 그래서 3차원을 다 느낄 수 있도록 고리 모양의 절반이 이제 세 개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하면 반고리관이라고 불러요. 왜 3차원이 돼 있냐면, 야, 확대 어깨들아, 확대 보면 여기 안에 고리가 똑같아. 감각 신경이 있는데 여기 안에 림프액이라는 게 돌아다녀요. 림프는 뭐 뜻이냐면 림프가 약간 뭐 생명에 필요한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생명에 필요한 액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봐봐, 쌤이 지금 회전을 돌았어. 돌면 이렇게 액체 움직여 안 움직여? 림프액이 움직이지. 그럼 림프액이 움직이면서 얘들아 어떻게 돼? 이 감각을 느끼는 이 신경을 건드리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지럽지 느끼는 거야. 신기하죠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우리가 왜 귀 뒤에 멀리 스티커를 붙이냐면 이 두 개를 마비시키기 위해서야. 한마디로 이거 맞추죠. 여기 전정기관, 특히 전정기관, 우리가 차 탈 때 회전하진 않잖아. 그래서 여기 전정기관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딱 이 귀 뒤에 붙여요. 전정기관이 딱 이 달팽이관 위에 있거든. 알았지? 이 구조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지? 그리고 얘들아 재밌는 건데, 쌤도 가끔씩 사실 이 귀지를 제거를 하러 가요. 귀지 혹시 제거해? 귀지 제거할 때 집에서 제거하지 말고 얘들아 이비인후과 가서 제거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깔끔하게 제거돼서 그래요. 여기 그 귀지가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고막이랑 바깥쪽 연결돼 있지. 근데 고막 안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여기 안쪽에 감염당하면은 실제로 그 고막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안쪽에 염증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심해지면은 중이염이라 불러요. 중이가 뭐냐면 중이 여기 귀 중간에 있죠. 여기가 손상 나올 수 있어.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실제로 쌤도 가끔씩은 너무 귀 안에 뭔가 약간 간지럽고 먼지 찼다 했을 때 이비인후과 가서 꼭 빼주긴 해요. 근데 우리가 면봉을 팔 때는 잘 파야 돼. 이거 면봉 팔 때는 되게 조심해야 돼. 그리고 면봉 팔 때는 절대로 면봉에 귀 안 넣었을 때잖아. 면봉에 하얀색으로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손 안에 있던 세균을 우리가 귀 안으로 뭐랄까 옮기는 거란 말이야. 그게 진짜 위험해요. 알았지? 귀 안에서 세균이 번식하면 그거 되게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귀 팔 때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 생각보다. 얘들아 귀는 이게 끝이야. 안 어렵지 얘들아? 안 어렵죠? 이번에는 코 해볼게. 코. 너희들 그 118쪽 보면 돼. 118쪽. 코 보면 얘들아, 코 안쪽 보면 너희들 우리가 코를 마실 때 공기가 들어가죠. 공기, 기체. 맞지? 그래서 기체밖에 당연히 못 느껴요. 우리가 그렇게 진화했어 얘들아.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얘들아, 공기가 어때? 기체가 고액기 중에서 기체가 가장 입자의 배열이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멀지. 그래서 매우 민감하게 느끼도록 우리가 진화했어요. 코 안이. 그래서 코 안을 보면 얘들아, 코 안쪽 보면, 자, 여기가 지금 코가 들어오는 공기야. 근데 여기에 이제 당연히 똑같이 세포가 있겠지. 그걸 뭐라 보면은 맡을 후자에 깨우치가 후각이라만 들어갔죠 얘들아. 후각 세포가 모이는 곳을 뭐라 보면 이렇게 불러요. 후각 상피라 불러요. 윗상자의 가죽 빗자. 코 안에 가장 위에 튀어나와 있는 가죽 부분이라 가지고 이름이 후각 상피야. 후각 상피는 말 그대로 얘들아, 후각 세포가 모이는 곳이야. 이거 봐, 규칙이야. 시액 세포가 모이는 곳이 망막. 청각 세포가 모이는 곳이 달팽이관. 후각 세포가 모이는 곳이 후각 세포. 그러니까 세포가 느낄 수 있는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곳을 다 모아가지고 명칭 붙인 거야. 안 그렇지 얘들아? 그래서
후각세포가 모인 것을 후각상피라 불러요. 안 어렵죠 얘들아? 자, 그래서 후각상피에서 느껴서 이제 똑같이 어디로 갈까 당연히 똑같이 청각신경, 시각신경처럼 후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요. 무조건 다 뇌에서 인지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아. 코에서 후각상피에 후각세포에 느껴서 후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간다. 이 순서 얘들아 다 시험 나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얘 혓바닥 볼게 혓바닥. 혓바닥 보면 그 뭐냐 혓바닥에 보면 침 나오잖아 맞지? 우리가 고체 물질을 먹었을 때도 고체 물질을 먹었을 때도 혓바닥에서 뭔가 느껴지는데 침이 나오다 보니까 걔를 녹이면서 액체를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혓바닥은 액체밖에 못 느끼고 코는 기체밖에 못 느끼는데 실제로 혓바닥 안쪽 보면 몸은 올록볼록 튀어나와 있잖아. 이빨 닦을 때 그쵸? 여기 부분을 뭐라 보면은 젖유자에 머리 두자라 불러서 젖과 머리처럼 튀어나와 있다가 이름이 유두라 불러요. 이 유두 주변에는 얘들아 움푹 들어가 있는데 유두가 왜 튀어나와 있냐면 얘들아 튀어나와 있으면은 주변에 표면이 넓어지지. 튀어나왔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유두 주변에 맛을 느끼는 세포, 맛세포가 뭐 있어? 똑같아. 맛세포가 엄청 많겠지. 그래서 맛을 가장 잘 느끼는 곳이라 가지고 맛봉이라고 불러요. 봉우리 갈 때 어때더라? 봉우리라는 게 올라와 있잖아. 그래서 맛을 가장 정상으로 잘 느낀다 해가지고 이름을 맛봉우리의 맛세포라 불러요. 그러니까 맛봉우리는 말 그대로 맛세포가 모이는 곳이야. 똑같아 얘들아. 다시 해볼게. 망막은 시각세포가 모이는 곳, 달팽이관은 청각세포가 모이는 곳, 후각상피는 후각세포가 모이는 곳, 맛봉우리는 맛세포가 모이는 곳. 이런 논리야. 알았지 얘들아? 다 했고 얘들아 거의 다 했고 그리고 일단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너네 그 피부 이제 마지막 하고 마무리할 건데 피부 할 때 너네 똑같아. 봐봐 얘들아 너네 그 피부 할 때 똑같은데 피부도 당연히 이 촉감을 느끼는 이 세포가 있겠지 맞지? 그래서 그 세포를 얘들은 감각점이라 불러요. 얘들만 특히나 감각점을 부르고 감각점 말 그대로 깨우치 각자의 느낄 감자의 깨우치 각자 느껴서 깨우치는 지점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거 잠깐 볼게요 빠르게. 저 피부 보면 쌤이 달랑말랑 느끼는 거랑 눌렀을 때랑 좀 느낌 다르지. 그러니까 달랑말랑 느꼈을 때는 약간 닿는 느낌 느끼잖아. 좀 느낌 이상하잖아. 그래서 촉각이라 불러요. 근데 오해가 많다. 봐. 우리 가만히 있어. 공기랑 계속 부딪히고 있지. 근데 그게 느끼지 안 느껴져? 안 느껴져. 왜? 어느 정도 일정적인 자극이 와야지만 실제로 그 세포가 인지를 하는 거야. 자 볼게요. 자 쌤이 달랑말랑 세포를 만졌어. 그래서 촉각이 느껴지지 맞지? 근데 조금 더 세게 누르면 돼. 느낌 좀 다르지? 그래서 누를 앞자에 깨우치 각자를 불러서 앞각이라 불러요. 누르는 거 느껴진다. 그래서 이 앞각이 느껴지는 세포가 앞점이라 불러요. 안 그렇지 얘들아? 다시 할게. 달랑말랑 느끼는 게 촉각. 근데 그 촉각을 느끼는 지점 촉점. 알았지? 촉점이 세포 얘들아. 자 다음 계속 더 세게 누르면 앞각. 누르는 게 느껴진다. 근데 누르는 게 느껴지는 지점 앞점. 근데 더 세게 누르면 쌤이 지금 이거 그 세포가 총 5개 있단 말이야. 피부 느끼는 세포가. 그거를 기억을 잘하면서 알려주는 거지. 알았지? 봐봐. 더 세게 누르면 앞점. 근데 더 세게 누르면 아프지. 그래서 아플 통자에 깨우치 각자. 통각에서 통각을 느낀다 해서 통각을 느끼는 지점 통점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하나. 너희들 자 지금 뭐 했냐면 봐봐. 촉점, 촉각 그리고 앞각, 앞점 그리고 통증을 느끼는 지점, 통각을 느끼는 지점, 통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두 개는 온도에 관련된 걸 생각하면 돼요. 온도.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내 손이 뜨겁다 느끼잖아. 그거는 뭐라고 하면은 내 손의 움직임보다 이 온도가 열이 더 많다 보니까 이 물이 얘가 더 활발하잖아. 내 손을 활발하게 때리지. 이렇게 모든 수많은 입자들이 내 손을 활발하게 때리는 거. 대류해가지고 이 때리는 거 느끼는 거를 바로 따뜻한 온자에 깨우치 각자. 온각이라 부르고 온각을 느끼는 지점 온점이라 불러요. 안 어렵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거. 차가운 거 손을 넣으면 어떻게 돼? 내 손의 움직임보다 손의 입자의 움직임보다 얘가 움직이 더 덜하지. 그러면서 내 손이 더 활발하니까 이 차가운 물을 때리면서 내 손이 움직이 둔해지니까 차가운 걸 느끼는 곳 찰냉자에 깨우치 각자 냉각 냉점이라 불러요. 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이거 아까 쌤이 기억하는 말처럼 순서대로 기억하면 얘들아 좋을 것 같아요. 알았지? 그래서 거의 다 했어. 너희들 피부 감각은 총 5개 이렇게 있고 실제로 피부 감각 세포를 감각점이라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얘들아 혓바닥도 처음 아까 혓바닥도 얘들아 이름이 그러니까 느끼는 맛이 총 5개 있는데 세포가 총 5개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리 간만 느끼지. 얘도 총 5개 있어. 똑같아 얘들아. 피부 감각도 총 5개 있지. 맛도 총 5개 있어. 피부 감각 혓바닥에서 맛을 느끼는 지점에서 총 5개 느끼는데 첫 번째 뭐냐면 너는 이런 거 들었잖아. 단맛 느끼는 거 혓바닥에서 맛세포가 얘들아. 맛세포가 이게 자극을 받는 게 다 달라요. 왜 다 다르냐면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맛을 다양하게 느껴야만 음식을 섭취하면서 느끼면서 우리 생존을 하겠지. 그러니까 동물들이 지능이 낮은데 음식을 먹는 이유는 혓바닥에서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막 강아지 보면은 막 침 흘리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강아지든 우리든 맛이 다양하게 느낄수록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고 그 음식물 안에는 실제로 예전에 먹이사슬 통해서 쭉 내려가면 광합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광합성을 떤 에너지가 우리 먹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동물이나 식물들이 생존하는 거야. 그래서 총 맛이 좀 5개 있죠. 기억할게 얘들아.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마지막 신기한 맛인데 감칠맛이라 불러요. 감칠맛이라는 뭐냐면 너네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지잖아, 맞지? 근데 그 맛을 느끼게 만드는 그 맛세포인데 그 맛세포가 왜 특이하게 있냐면 우리 몸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 만들 때 맞지? 배웠잖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 되게 구성물질이다 보니까 중요해. 그래서 그 아미노산을 느끼기 위해서 있는 혓바닥에 있는 맛세포라고 부르면 돼. 특이한 맛세포. 그게 바로 감칠맛이야. 이런 말 들었을 거야. 고기 국물 먹다 보면 약간 좀 뭔가 땡기는 맛이 있어. 그게 바로 감칠맛이야. 알았지 얘들아? 근데 얘들아 맛이 아닌 게 있어. 혹시 얘들아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 있어? 매운맛이나 그리고 매운맛 그리고 그 떫은 맛 매운맛이나 떫은 맛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얘들은 맛이 아니야. 매운맛은 실제로 혓바닥 들어오면 통증이 느껴지고 그리고 떫은 맛은 실제로 감이 익지 않았을 때 그 감 먹었을 때 떫은 맛이 난다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감에서 익지 못해가지고 그 물질이 혓바닥에서 녹아내렸을 때 달라붙어 녹아내렸을 때 혓바닥을 눌러버려. 그 누르는 게 압각이야. 피부 감각이야. 그리고 너희들 그 매운맛도 혓바닥에서 5가지 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단맛 이게 아니라 얘들은 통증이야. 근데 우리가 왜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 약간 혓바닥의 통증을 느끼면서 단맛과 신맛과 짠맛 이 다양한 맛을 느끼면 우리 뇌에서 어차피 다 같이 들어가 정보가. 그러니까 피부 감각, 맛세포에서 느껴지는 감각. 그러니까 뇌에서는 다 처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통증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맛을 다양하게 생각하게 돼요. 뇌에서는 통합적으로 인지하니까, 종합적으로 인지하니까. 알았지? 그러더라 하나만 더 주의할게. 근데 아까 쌤이 피부 감각 할 때 따뜻한 게 느껴지는 지점, 온점, 찬 게 느껴지는 지점, 냉점이라고 불렀는데 온점과 냉점은 특이한 점이 들어 뭐냐면 상대적 온도 느낀다는 거야. 우리가 상대적 온도 안 느끼면 어떻게 하면 봐봐 0도씨에서는 항상 따뜻하고 0도씨 안에 항상 차가워. 근데 지금 온도가 10도야. 그거 항상 덥겠네?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항상 환경에 맞춰가지고 상대적으로 신경이 자극을 받아야지만 우리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겠지. 얘들 다 했고 지금 지우랑 예솔이 문제 119쪽까지 풀어자. 119쪽까지 풀고 쉬자. 시험도 끝났으니까. 119쪽까지 쉬자더라. 못 마시고.